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최신 엔진을 장착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추가해서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클라우드로 옮겨가면서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요즘 어디에서나 클라우드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테크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꼭 기술적인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발이라던가 뭔가 서비스 온갖 것들이 다 이 클라우드라는 것을 통해서 구현이 된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클라우드라는 게 정확히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컴퓨팅 자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이 예전에는 기업들이 자신만의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직접 구축하고 관리를 해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이런 자원들을 인터넷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쓰는 시대. 이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비싼 하드웨어를 구매해가지고 이를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시간 같은 것들이 다 만만치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이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나 소규모 중소기업 모든 곳에서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이걸 다 관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죠. 예를 들어 이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새로운 서버를 구입을 해야 되고 이걸 또 설치하는데 몇 주가 걸리겠죠. 근데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냥 몇 번만 클릭하면은 이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바로 확보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연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클라우드인데요. 여러분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이든 안정적인 성장이 필요하든 대기업이든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쉽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기를 쓰는 것과 비슷한 거죠. 쓰는 만큼 요금을 내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게 된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이 전산화, IT 인프라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클라우드 플랫폼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클라우드의 도입으로 얼마나 효율이 높아졌는지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예를 들어 금융산업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계속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고객 맞춤형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 미디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대규모의 영상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고객에게 지연 없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게 클라우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고 이러한 서비스가 불특정 다수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시대에 와서 기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기업들이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넘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데이터 분석, 고객 대상으로 한 웹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든 걸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라든가 효율성 증가, 보안을 강화한다라는 그런 것까지 착실하게 잘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재복구할 때에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은 전통적으로 그냥 서버실이 있고 막 이러한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가 예전에는 뭐 대기업들만의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스타트업부터 대규모 기업까지 모든 기업이 다른 기업들보다 더 뭔가를 잘하려고 하면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단순히 클라우드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흔히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이제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서버로 자체로 구축하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되던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기는 과정인데 단순히 데이터만 옮기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서 최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사를 할 때에 뭐 집을 옮길 때 단순히 짐을 옮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집의 구조에 맞춰서 가구 배치를 새롭게 하잖아요. 이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단순히 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고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의미를 하는 건데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개선해서 클라우드에서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작동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최신 엔진을 장착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추가해서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클라우드로 옮겨가면서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처음부터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 빠르고 유연하게 시스템을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 장점인데 성능과 비용 효율을 동시에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이그레이션, 모더나이제이션,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까지 이 모든 것들의 복잡한 과정을 좀 제대로 실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죠. 모든 스타트업, 모든 개발자들과 엔지니어들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셨을 문제일 텐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컨퍼런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AWS에서 주최하는 AWS Innovate, Migrate, Modernize, Build 이 행사인데요. 자, 이번 행사에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과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컨퍼런스 학회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 지금 클라우드 앱을 이제 모더나이즈, 현대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원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개발자나 엔지니어분들, 또 최근에 막 생성형 AI 기반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 분들까지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이네이블 하기 위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 마이그레이션으로 어떤 비용을 최적화하고 싶다라거나 이게 얼마나 들 것인지 또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관련 비즈니스 담당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컨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강연 목록들이 있죠. 지금 굉장히 많은 목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렇게 레벨들이 100, 200, 300으로 나눠져 가지고 각각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일단 개발자나 엔지니어들을 위한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전략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의 활용법 관련해서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모더나이제이션 관련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예를 들어 LG그룹의 클라우드 혁신과 플랫폼 엔지니어링 여정 해서 LG U+, LG CNS 이러한 기업들의 실제로 성공적인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좀 이게 와닿게 들으면서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또 요즘 AI가 핫한데 아마존 Q 같은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편하게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돼 있으면서 또 아예 그냥 따라하면서 배워보는 트랙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AWS 전문가분들과 따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테이블에 맞춰서 세부적인 이제 강연 소개는 트랙 1, 2, 3, 4로 클릭하셔가지고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현대화, 모더나이제이션 관련해서 잡코리아 관련해서 어떠한 그 과정이 어떻게 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VM웨어 사례도 있고요.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거나 실제로 이 아마존 Q 디벨로퍼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전체 개발 생애 주기 중에서 어떤 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힌트들을 좀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저는 사실 따라하면서 배워보는 AWS 마이그레이션과 현대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드는데 그냥 이제 전문적인 내용들 그냥 듣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해보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자주 없을 기회인데 AWS 아키텍트 이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이게 등록하고 많이 배워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연 난이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자신의 이제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관심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AWS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게 1회차, 2회차, 3회차, 이번엔 3회차까지 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하루에 3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평일 중에 뭔가 시간이 안 될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이게 또 참석 증명서 이런 걸 주더라고요. 5개 이상의 세션을 수강하면은 참석 증명서도 발급되니까 요거 자체가 또 이제 커리어로서 하나의 증명할 수 있는 좀 이제 섬세하게 챙겨주신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AWS의 가장 강점은 이 실질적으로 이 실무 전문가분들과 직접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 활용해서 AWS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들과 직접적으로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답변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뭐가 궁금하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에 참여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배워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닐까 싶어서 소개를 좀 드려봤고요. AWS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분들, 비즈니스 전문가들,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컨퍼런스를 많이 열죠. 특히 이번 AWS 이노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그레이션, 모더나이제이션 빌드 자체가 그냥 이 클라우드 산업에 진입을 할 때의 모든 케이스를 다 아우르고 있는 거거든요. 엔지니어 분들이라던가 개발자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 비즈니스 전문가 분들도 내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라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AWS 아키텍트, 그러니까 전문가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뭔가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좋은 기회로 삼아서 많이 배울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9월 26일 목요일에 오전 9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 무료입니다. 하루에 3번 반복되니까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등록하시고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이 시스템과 관련된 계획에 따라서 잘 맞춰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